백주재배 영농교육에 참석해 주신 우리 조합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추재배 영농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에 앞서서 동서농협 장만선 조합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 날씨, 더운 날씨에 오시느라고 고생이 얼마나 많으셨어요? 많이 덥죠? 네. 저는 엄청 반가운데 좀 덜 반가워하는 표정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소문만복내라고 웃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고 마음복이 굴러온답니다. 그래서 항상 웃으셔야 돼요. 더워도 아이고 더워 좋다 이렇게 웃고 추우면 아이고 추워 좋다 이렇게 웃고 그러다 보면 날씨도 조금씩 잊혀져 가고 좋은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날씨가 더운 건 더운 겁니다. 이게 저도 보니까 아마 뉴스에서도 나오는데 뭐 열대야가 36일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역대 기록을 세우고 있다는 그 뉴스를 봤는데 우리 연세 드신 조합원님들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해봅니다. 젊은 저도 더워 죽겠는데 어르신들은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해보고요. 그래도 이겨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데요, 더위를 이겨낸다니까 그건 옛날 얘기야. 더위를 즐기는 거야. 이겨내다가 몸 다친답니다. 건강 잃고. 그래서 이열치열이란 말은 옛날 얘기지 지금은 이열치열 하는 사람 바보래요. 옛날 맨날은 방법이 없으니까 이열치열해서 더위로 이기자 이랬는데 더위를 피할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에어컨도 있고 또 뭐 시원한 유원지 가서 즐길 수도 있고 더위를 즐기자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요즘은. 아무튼 우리 조합원님들은 현명하시니까 잘 대처하시고 특히 오늘 나오신 분들은 건강하신 모습 뵈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이미 다 터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배추 이렇게 잘 심고 다수확하고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모이셨는데 사실 배추 심을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몇천 년 전부터 심었잖아요. 저한테부터. 그래서 어떤 분들 배추 교육 얘기하시면 우리 아버님이 부모님이 심으셨고 또 증조 할아버지가 심으셨고 옛날부터 쭉 내려온 건데 그거 누가 보시고 땅파고 호미로 심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기 참석하신 어르신들 조합원님들은 다수학을 위해서 또 이참에 또 얼굴도 보고 그 조합이 또 어떻게 농협이 잘 되고 있는지 또 이렇게 한 번씩 관심도 가지시고 이런 분들이 오시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오신 조합원님들은 정말 농협을 사랑하고 관심이 많으시고 또 배추 교육보다도 그러신 분들이구나 이렇게 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교육은 우리 박사님이 잘 해드릴 거예요. 잘 해드릴 거고 저희 농협 소식도 조금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저는 과거는 잘 얘기 안 합니다. 항상 미래를 얘기하고 희망찬 내일을 동서울농협이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는데 저희 동서울농협은 기본적인 모토는 어른을 존경하고 그 다음에 효를 사랑하고 효자가 많이 나고 이런 거 전통적인 그런 농협관을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항상 서로 다투고 싸우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정말 그 덕이 넘치고 어른을 존경하고 그런 농협으로 만들자. 이게 전반적인 이제 생각이고요. 좀 범위를 좁혀서 그럼 올해 무슨 일을 할 건데 하반기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면 일단은 9월 26일이 저희 동서울농협 환갑잔치하는 날입니다. 60주년 되는 해예요. 그래서 환갑잔치는 개인도 대대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기관이니까 조합원님들 전체의 환갑이니까 좀 돈을 좀 쓰더라도 좀 우리 스스로 즐기면서 우리 동서울농협이 이 정도의 모습이야 이런 것도 외부에 좀 알리고 해서 기관 그 관공서나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 다 모시고 전국에 있는 조합장님들 저희고 인연이 있는 조합장님들을 모시고 한바탕 큰 잔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26일 날 오시면 선물도 푸짐하게 준비해서 조합원님들 오시면 빈손으로 안 가시게 다 준비하고 음식도 맛있는 걸로. 특히 좀 주목할 만한 것은 노래자랑이 있습니다. 노래자랑. 동별 노래자랑이 있어서 동별로 그 선발을 한 분씩 오셔서 가수를 해서 동별로 노래자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재밌을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오셔도 이렇게 덥지 않고 음식도 좀 충분히 드시고 선물도 푸짐하게 받아가는 그래서 야 우리 동서울농협 환갑잔치 멋있었어 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지금 사진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60주년 동영상에 아침에 오시면 여러분 우리 조합원님들 오늘 오신 모습도 아마 짤막하게 들어갈 겁니다. 그 촬영하고 있는 거라 원 카메라 왔다 갔다 해 정신사납게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조합원님들 가장 궁금해하신 게 선진지 견학. 그렇죠. 꼭 참석하시니까 그 선진지 견학을 해외에 갔다 오신 분들은 올해는 이제 못 가십니다. 이미 해외로 다녀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안 가신 분들을 10월경에 날씨 좋은 날 모시고 1박 2일로 음식도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모시고 가셔서 이제 농협에 대해서 얘기도 나누시고 견학도 하시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는 그런 걸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지금 건강검진들은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건강검진을 다 하시고요. 항상 건강해야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배추 모종을 원래는 이번 주, 다음 주에 나눠줄 예정이었는데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지금 심으면 다 죽어요, 배추가. 지난번에 하도 저쪽 오신 분들이 많아서 고추 모종을 드릴 때 좀 일찍 드렸는데 다 죽었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아예 저희가 다음 주에 날씨가 좀 더위가 좀 사그라들면 그때 드릴 생각으로 있고 그래도 나는 심어야 돼 이런 분이 계신 분들은 저희한테 오늘 중이라도 이렇게 달라고 하시면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다음 주 금요일. 다음 주 토요일 날 드리도록 다음 주 토요일 정도 드리면 이렇게 늦지는 않죠. 다음 주 토요일쯤 드리도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드리도록 이렇게 해서 빨리 심으실 분들은 주문하시고 그냥 줄 때 심을게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주 정도 심으면 대기가 좀 사그라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더워요. 그래서 항상 드리는데 오늘 아침에는 처음으로 에어컨을 안 켜봤습니다. 아침에. 근데 참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 말씀에 아무리 더워도 8월 15일 지나면 괜찮아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서 절기는 정말 어쩔 수 없이 날씨가 절기를 거스르는 법은 없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교육을 앞두고 있어서 오늘은 인사 말씀 이대로 줄이고요. 내내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 2024년 하반기도 우리 동서울농협과 조합원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 동서울농협을 이끌어 주십사 격려의 박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당농협
영농 상담 소장님이신 신동익 소장님을 모시고 배추 재배 강의가 있겠습니다. 신동익 소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동익입니다. 저기 이제 또 이렇게 뵈니까는 또 새롭게 뵈니까는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교육을 이제 많이 옛날에 했었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물어보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뭐 돈이다 이러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이제 자식도 중요하다 이런 분도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건강인데 누구 건강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납니다. 나 다시는 내가 있어야지 또 이웃도 있고 친구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출발할 때 얘기할 때 이제 나를 위해서 한번 이렇게 칭찬해주는 건강의 박수를 한번 치고 이렇게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시죠.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제 저보다도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저는 이제 한 30년 동안 한 가지 뭐 가수면 가수, 뭐 아니면 채소면 채소 이렇게 하신 분들이 더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저도 농사를 한 20년 이렇게 농사를 지었거든요. 지었고 이제 뭐 대학교나 대학원 다니면서 공부도 했지만은 진짜 전문가는 우리 조영관 우리 선배님 같은 이런 분들이 전문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분들은 뭐 한 가지 일을 갖다가 30년 40년 했기 때문에 당할 수가 없어요. 현장에서 뭐 이론적으로는 제가 좀 더 안다 그래도 현장에서 필드에서는 제가 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농사 지으면서 또 한쪽으로 배우기도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혹시라도 이제 저는 이 원리적인 걸 갖다가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려는 거고 농사 지시면서 조금 이제 더 알고 싶거나 그러신 분이 있으면은 여기 자재지원센터에 제가 있으니까는 하시라도 오시면은 원스톱 서비스 하겠습니다. 오세요. 네. 오늘은 이제 배추 농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배추 농사 뭐 다 보셨을 거로 이제 생각을 하고 순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 현장에서 있어 보니까는 조합원들 분 중에서 약 한 85% 정도는 텃밭 위주로 아니면 이제 여가를 이용하는 그런 농사를 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시 우리나라에서 이제 도시농업이라는 거를 제가 처음 했어요. 제가. 그래서 도시농업 하는 걸 왜 하나 이런 얘기도 해봤고 생각도 해봤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텃밭 농사를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할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같은 이제 65세 이상 되시는 분, 남자분 10분, 또 여자분 10분 이렇게 선발을 해가지고 3월달부터 11월까지 텃밭 농사를 이제 하는 걸 갖다가 모니터링 해가지고 분석을 해본 게 있어요. 그래서 3월달에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삼성의료원에서 이렇게 이제 건강검진을 아주 세밀하게 받습니다.
호르몬 검사까지 다 해요. 그래 놓고 나서 11월 말쯤 되면은 텃밭 농사 끝날 때 되면은 똑같은 검사를 또 똑같이 해보니까는 똑같이 해가지고 이제 수치가 어떻게 변했나, 호르몬이 어떻게 변했나, 고지혈이 어떻게 변했나 이런 걸 갖다가 측정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엄청난 그 효과가 있었던 걸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그 연구 결과를 갖다가 도출해냈는데 그런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이게 이제 그 두평 텃밭 이야기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그 1년 동안 연구 사업을 했던 내용인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이제 우울증이 사실은 그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코티졸 수치가 상당히 그 불안정했었는데 이거 이제 1년 동안 하고 나니까는 상당히 좋게 변했더라 이런 이제 결과를 얻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저도 이제 콜레스테롤 그 고지혈 약을 먹긴 먹는데 여기 오신 분들이 약을 안 먹고도 이렇게 이제 좋은 수치로 보통 200 미만은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하는 성과를 거뒀고, 그 다음에 이제 체지방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게 변했더라. 이제 이런 이제 결과를 얻고, 또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성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연구 사업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이제 암 환자나 우리 수용자들도 이제 제가 직접 가서 이제 시험도 해봤는데 전부 다 이제 텃밭을 하니까는 보이진 않지만은 엄청난 가치가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갑자기 이제 계란 살충제 얘기를 드리는데 다 잊어버렸죠? 약 6년 반 전에 이제 계란 살충제 파동이 크게 났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나라 분들은 한 6개월이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실제적으로. 근데 계란에 농약을 쓸까요, 안 쓸까요? 지금도 쓰죠. 왜냐하면은 닭이 10만 수, 20만 수 하게 되면 진드기, 벼룩,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생깁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썼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준치가 있어요. 0.02까지는 괜찮다. 비페트린 같은 경우. 근데 실적으로 보면은 고래 수치가 약간 높았던 거예요, 사실은. 이런 이제 사진으로 해서 쭉 이제 방송에서도 난리가 났었는데, 그 피브로닐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 논농사 질 때 토양 살충제를 많이 썼던 거고요. 비페트린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종합 살충제입니다. 종합 살충제.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기 많이 흡입하거나 아니면 몸에 들어가면은 간이 손상을 입는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농약을 좀 찾아보니까는 이러한 농약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페트린 같은 경우는 이런 농약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사실은. 3A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작용 기작인데 3A짜리가 우리 그 자연센터 보니까는 한 10가지 정도 있어요. 그 농약 종류가. 그런 게 썼던 거고.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DDT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1979년도에 없어졌어요, 이게. 없어졌는데 이게 나왔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DDT를 갖다가 저 다른 나라에서 가져오거나 또 아니면은 DDT는 여기 나와 있지만은 잔류 기간이 50년 이상이 돼요. 분해가 전혀 안 돼요. 사람 몸속에 들어오면은 계속 쌓입니다, 몸속에. 그래서 그런 이제 특성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지만은 환경
호르몬 1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간의 병변이 발생이 돼가지고 손상을 일으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수치가 보면은 여기 계란에 0.02까지는 들어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0.036이 돼서 그때 그 파동이 났던 거거든요. 환경 호르몬에서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수치를 갖다가 제가 이제 조사해 보니까는 환경 호르몬은 우리 생장하는데 또 생시 어떠한 이제 하는데 엄청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규제를 많이 받는 것 중인데 제가 봐서 농구사진에서는 제초제가 가장 문제점이 있는 걸로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는 우리나라 젊은 분들 갖다가 조사해본 수치를 보니까는 불임 확률이 뭐 한 40% 이상까지 높아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적으로 지금 불임이 한 6%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현재 20대 이상 저기 군인들 갖다가 이제 입대한 군인들을 조사해봤더니 불임 확률이 한 40% 이상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1944년도 통계가 영국까지 일본이 공업이 발달된 나라에 보니까는 남성 같은 경우 정자 수 같은 경우가 1cc에 보통 2만 마리 이상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영국 수치 보니까는 5천에서 한 6천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나라 20대 젊은이들이 44년도에 영국이나 일본 같은 그 수치까지밖에 안 돼요, 현재로. 그러다 보니까는 더 이제 불임이 더 높아질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데 보시면은 이제 생장 생기 내분기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고 변화시키는 물질이 환경 호르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농업 쪽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나라에는 원인 물질이 한 67개 정도 되는데 농업 쪽에서 봤을 때는 옛날에 고엽제, 제초제, 다이옥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 있고 대표적으로 DNA 합성을 결합하거나 염색 대수를 변화시키고 정자가 대폭 감소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염색체가 사람 염색체가 보통 23쌍이거든요. 그래서 23쌍인데 이제 23번째 마지막 염색체를 성염색체라 그래요. 남성, 여성을 가르쳐주는 염색체인데 다운 증후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게 이제 성염색체가 하나가 더 늘어난 거예요, 다시요. 근데 그런 환경 호르몬이 그런 역할을 해주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XY로 보통 염색체를 표시하는데 XX, Y 뭐 이런 식으로 하나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계를 보면은 그렇게 이제 잘못 태어나신 분들이 유럽 통계보다 5배 정도 많은 걸로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그런 수치를 보면은 상당히 위험성이 많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배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배추 농사 많이 지셔서 알겠지만은 배추는 물만 잘 주면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물만 잘 주면 된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배추는 아주 물을 좋아하는 그런 식물이에요. 물을 좋아하는 식물. 근데 이제 배추 같은 경우는 저온성이라는 거 다 알거든요. 18도 내지 20도 정도의 저온에서 잘 자란다.
근데 우리가 저기 뭐 물을 갖다가 좋아한다 이런 거를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물만 잘 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은 올해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급되는 종자는 어떤 분이 그 속이 노랗고 항암 성분을 가진 배추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분도 있는데 요 배추가 그런 배추입니다. 황금차 배추인데 속이 아주 노란 여기 색깔이고 여기 보면은 이제 반포피형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양배추 같은 경우는 아랫잎과 겉잎이 거의 겹쳐 있죠, 그죠? 근데 요 배추는 반만 겹쳤다는 뜻이에요. 반 이렇게 살짝 겹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색깔은 아주 진한 노란색이거든요. 속을 보면은. 그래서 맛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약간 중조생종이면서도 맛도 좋고 크기도 큰 이런 종자를 선택했고, 특히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 보면은 그 무사마귀병이에요. 뿌리혹병인데 지금 여기 보급해 드리는 거는 뿌리혹병의 아주 강한 품종입니다. 뿌리혹병에. 근데 아주 강하다 그러는데 전혀 안 생기냐 하면은 전년도에 생겼던 토양에는 생깁니다. 그래도. 근데 10개 생긴다고 가정했을 때는 하나 정도 생겨요. 이제 저희들이 그 실험을 해보니까는 그래도 하나 정도 생기더라.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추비 주는 거는 좀 이따가 이제 그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 여기 보면은 최소한 2주 전에 밭을 다 만들어 놔라 이제 보통 그러는데 여기는 10일로 돼 있어요. 10일 돼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여러분들 밭에 주는 비료나 퇴비가 가스가 나와요. 가스. 그래서 가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2주 전까지는 밭을 만들어 놔라. 보통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보통 퇴비나 그 다음에 석회비료나 아니면 이제 공사를 갖다 보통 주는데 2주 전에 주고 나서 보통 로타리 쳐서 이제 두둑을 만들어서 보통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순서인데, 그게 이제 요즘 보니까는 이제 비닐을 씌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제 만약에 이제 퇴비 주고 비료 주고 비닐 씌워가지고 심어 놓으면은 거의 그 가스피를 받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주 전에는 밭을 만들어 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 텃밭 형태로 운영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작게 한번 여기 표현을 해본 거거든요. 쇠평을 갖다가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10평 한다면 요거 10배를 곱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쇠평 할 때는 퇴비를 갖다가 한 쇠평당 최소한 15kg 정도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석회비료는 1.2kg 정도는 줘야 되겠구나. 근데 붕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300평 기준에서 1.5kg만 주면 되기 때문에 아주 소량입니다. 그래서 뭐 0.1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안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배추, 토란, 생강, 오이 이것들은 숨을 되게 좋아하는 것들이야. 그래서 이제 두둑을 좀 가능하면 낮게 해라. 두둑이 높을수록 이제 거리 피해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 300평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면 이제 석회를 갖다가 100 내지 120kg 6포대 정도는 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공사는 300평당 1 내지 1.5kg 줘라. 그런데 요거 피해에 대해서는 제가 생리장애 쪽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웃거름 주는 거 여기 나와 있는데, 웃거름은 그
비료를 환산해 가지고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배추가 전체적으로 여기 총 필요한 양이 요 300평 기준으로 한 겁니다. 65kg의 요소가 필요해요. 세포대에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밑에다 주는 것이 절반 정도, 30kg는 밑에 주는데 30kg는 여기 복합비로 따졌을 때 얼마큼 되냐면은 세포대 반 정도가 돼요. 300평 기준 한 겁니다. 이거는 21-17-17 복합비로 있죠. 세포대 반 정도가 필요하다. 배추가 저기 300평에서 커갈 때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보면은 여기 보면 2차는 요소만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시토지에 여기 보면은 이제 정식구 15일에 포기당 한 2g, 그러니까 한 숟갈 정도 포기당 이 정도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 때는 요소 2g, 단위 1.7g 되어 있는데 그냥 복합 비료로 한 2숟갈 정도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부터는, 세 번째부터는 배추가 이렇게 땅을 덮고 있어가지고 줄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요. 그럴 때는 헛골 있죠, 헛골. 사람 다니는데 거기다 주시면 돼요. 거기다가. 또 이해가 되나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공급되는 그 배추 모종은 아까 저기 뭐라 그랬죠? 이름이? 황금천 배추인데 보통 72구 정도에서 자는 겁니다. 72구. 보통 트레이가 보통 200구짜리, 105구짜리, 70구짜리, 72구짜리, 50구짜리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72구 정도 되면은 모종이 괜찮아요. 사실은 대부분이 판매되는 거는 105구짜리를 판매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받는 거는 쓰시게 되는 거는 72구이기 때문에 그래도 모종은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모든 작물은 보통 이 종자에서 두 엽 내지 세 엽 나오면은 사람을 찌는 저기 젖을 떼는 시간이에요. 그때가 두 잎이 지나면서 젖이 떨어져요. 그래서 종자를 보면은 배유와 배젖이 있거든요. 근데 배젖이 떨어지는, 배유가 떨어지는 시기가 두 잎에서 세 잎 사이다. 근데 이제 중부지방에서는 가장 좋은 거는 네 잎에서 다섯 잎 사이가 가장 좋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거는 이런 형태로 받게 되는데, 우측에 보면은 뿌리가 좀 약간 누렇게 변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모종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 심게 되면 한 일주일 동안은 크지도 못하고 아마 저기 뭐 몸살한다 그러죠. 그렇게 되니까는 이제 여러분들이 갈 때는 여기 보면은 뿌리가 하얗잖아요. 저 상태가 가장 좋은 거니까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조합장님 말씀하셨던 게 너무 빨리 그 모종을 받게 되면은 오른쪽 같이 그 뿌리가 떠버려요. 그러면은 한 일주일 동안 가서 현장에 가서 심어놔도 잘 뿌리를 잘 못 박아요. 그래서 이제 29, 30일 날, 그 다음에 이제 중부지방에서는 8월 말에서 9월 초가 가장 좋아요. 심어보면은. 근데 9월 한 7일, 8일 지나가면은 거의 또 저기 통이 안 되는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9월 초에는 반드시 심어야 된다. 늦어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텃밭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약간 욕심이 있어가지고 120cm 고랑에다가 세 줄을 넣으시는 분이 있어요. 세 줄. 세 줄 넣으면은 조금만 저기 지나가게 되면은 서로 부딪혀요. 그 배추끼리 부딪혀가지고 나중에 보면 거기서 병이 생길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제 120cm 그 두둑에다가 두 줄로 심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강원도 쪽에서는 다 한 줄로 심습니다. 사실은 한 줄로 심어요. 75cm 볼에다가 45cm 간격으로 한 줄 심는데 중부지방에서 보니까는 두둑에다 두 줄을 많이 심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60cm 넓이에다가 45cm 간격 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요거는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 보통 이제 그 모종 심는 거는 어떤 분들은 모종 다 심어놓고 물을 뿌리는 분도 있고 또 이제 비 올 때 기다려가지고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비가 만약에 뭐 3시부터 온다 아니면 5시부터 온다 그러면은 저녁 때 심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한 달에 요즘 심어보면은 거의 위절점이라 해가지고 깨어나지 못할 정도로 말라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물을 주는데 물 줄 때는 구덩이를 판 상태에서 물을 주고 덮어놓게 되면은 밤이 되면 다시 그 내려갔던 물이 다시 올라와요. 그래서 물을 먼저 주고 심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여기 보면 지제부라는 얘기 있어요. 지제부라는 거는 모종 받을 때에 묻혔던 자리가 그 경계선 있잖아요. 식물하고 경계선. 여기가 지제부입니다. 거기 이상을 덮게 되면 식물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 지제부를 지나게 되면 잘못되면 생장점까지 묻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제부까지만 묻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무 같은 경우는 좀 늦었거든요. 지금은 약간 늦었고 중부지방에 이제 8월 15일까지가 무 파종 적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10일 전에 보통 뿌리는 게 맞고 혹시 이제 9월 한 15일쯤 되면은 알타리 심을 때 여기 보면은 이제 씨앗 두께가 나오는데 보통 씨앗 두께의 3배 정도를 묻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 어렵잖아요. 그죠? 어려운데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는 상추나 그 다음에 우리 당근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깊게 덮이면 안 나오는 종자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광발화성 종자 이렇게 그러거든요. 아주 얇게 덮이지 않으면 안 나와요. 저거는 나와도 늦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상추나 당근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광발화성 종자들은 도라지도 마찬가지예요. 깊게 덮이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주 덮인 듯 만등하게 덮어야지 잘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 밑에 있는 것들은 암발화성에서 깜깜해야지 잘 나오는 것이고 요 위에는 광발화성 종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지 모르겠는데 집에서 이제 새싹 채소를 키우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판에다 놓고서 종자 뿌려 놓고서 그냥 놔두시면은 종자들이 이제 싹을 못 틔우고 이렇게 곰팡이 나고 그러는 게 있는데 그럴 때는 보통 거기에다가 신문지 한두 겹을 덮어놓으면은 깜깜하게 해주면은 잘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암발화성 종자를 갖다가 전등 밑에다 놓으면은 거의 싹을 못 틔웁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옛날에 콩나물 키울 때 보면 덮어놨지 항상. 안 덮어놓으면은 종자가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도 이제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배추가 이제 중간에 고른 게 많더라. 고른 거 많은데 이제 진짜 병이 나서 고른 거는 치료하는 의미가 없어요. 치료할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같이 이제 텃밭 하시는 분들이 프론사이드나 아니면 후안나 같은 농약을 써가지고 치료해서 치운다는 거는 제가 봐서는 별 의미가 없어서 제가 또 생각해 보면은 병이 아닐 수도 있다. 병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생리장애, 병, 해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서 이런 무는 보신 적 있나요? 이게 보통 이제 붕소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붕소. 아까 붕사 얘기했잖아요. 300평에 1.5kg 뿌려라. 그랬던 게 요겁니다. 또 키우다 보면 이런 것도 보신 적이 있나요? 여기 이제 칼슘 부족이거든요. 석회. 근데 요게 저기 심해지면 이거 골아요. 심해지면은 석회 성분이 적으면은. 근데 이게 생리장애인데 여러분이 볼 때는 병으로 생각하거든요. 생리장하고 병하고 전혀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 같은 게 이건 아닌데 이런 거는 거의 잘 못 보실 건데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요게 이제 그 생리장애 중에서 칼슘 부족 현상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보통 약할 때는 이 끝이 타는데 좀 심해지면은 이거 골아요. 근데 이걸 갖다 병으로 인식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성분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김장을 하다 보면은 배추를 뚝 잘라 보니까는 가운데 한 겹 정도 말라 있더라. 이게 칼슘 부족이거든요, 사실은. 또 며칠 전에 어떤 분이 물어봤는데 배추에 점이 좀 있더라. 그런 적 있었나요? 네. 그 붕소가 없어서 그래요. 붕소 없어서 그러는데 병이 아니냐고 약사로 왔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여기 붕소만 주면은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칼슘 부족 현상을 갖다가 이 정도까지 나와가지고는 이미 끝난 거예요. 사실은 치료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뽑아내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초창기에 입 끝에서 입 끝에 좀 생길 때는 여기 염화칼슘 0.3% 얘기라는 거는 20m에 60g 정도 돼요. 60g. 그 정도를 타가지고 한 서너 번 주면은 효과가 좀 있어요. 이제 붕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붕소는 실질적으로 이제 미량 요소라 그래. 미량 원소 이렇게 얘기하는데 300평에 순수한 저기 붕소 성분 0.5kg만 있어도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제 붕사라는 걸 갖다가 1.5kg 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아주 미량합니다. 300평에 그 0.5kg가 있다고 보시면 돼. 그 정도만 있으면은 병이 안 생기거든요. 혹시 이제 그 배추가 자라는 과정에서 겉껍질에 저기 바깥 쪽에 보면은 약간 여기에 이제 흙집을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벌레가 가위가 먹을 경우도 있지만은 벌레는 없는데 이렇게 이제 흠집이 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거가 이제 대부분이 이제 붕소가 부족할 때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보면은 혈육화되었다 그랬는데 약간 거칠거칠하고요. 근데 무 같은 경우는 무 위에 있잖아요. 파란 부분 위에 부분은 약간 지저분한 게 있어요. 약간 이제 그 매끈해야 되는데 약간 지저분하면은 아 붕소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이제 석회 같은 경우는 생장점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붕소 같은 경우는 뿌리 부분에 이거 보라요. 뿌리 부분이. 근데 아까 여기 이제 조금 했는데 물음병이 많이 생기더라. 마찬가지예요. 이 붕소가 여기 부족해도 이렇게 됐다가 더 심해지면 이렇게 뿌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석회하고 붕소는 이 배축과 십자가라고 보통 그러는데 배축에서는 필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필수다.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무사마귀병에 대해서 아까 이제 우리가 선택한 배추는 무사마귀병 저항성 배추라 큰 문제가 없는데 무사마귀병도 마찬가지로 이미 걸린 거는 치료하는 약을 쓰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일단 걸렸다 그러면은 끝났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뽑아내셔야 됩니다. 또 이제 이렇게 무사마귀병을 갖다가 더덩이병이라기도 하기도 하는데 뿌리옥병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뿌리에 이렇게 이제 어떤 그 균사체가 들어가면은 그 뿌리가 이제 그 수분 공급을 해서 자꾸만 뚱뚱해지는 거거든요. 요건 사실은 사람 먹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사람하고 관계 없는 건데 그 기분은 되게 나빠요. 사실은 이게 있으면은. 그래서 이제 농약을 갖다 보면은 프론사이드나 호간나 같은 거를 300평에 30kg 이렇게 많이 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도 치료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물을 타고 다니거든요. 이 지금 균사체가 물을 타고 다니는데 저희들이 해보니까는 약 7년 동안은 남아 있어요. 7년 동안 다른 데서 농사 짓다가 오시면은 없어지거든요. 이제 여기 쉽지 않은 병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이제 무름병은 붕사 부족하고도 비슷하다. 근데 무름병은 거기서 악취가 난다. 우리 구분하는 방법은 내 냄새를 맡으면은 요건 세균입니다. 세균이라 이렇게 손을 잡아서 냄새 맡아보면 지독한 냄새가 나요. 여기 암모니아 냄새 비슷한 게 나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여기에 생기면은 냄새를 맡아보시고 냄새가 나면은 무름병이구나. 냄새 안 나는데 보였으면은 성태나 분사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녹균병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대부분이 모든 병의 고온 다습할 때 많이 생겨요. 근데 녹균병은 반대예요. 저온 다습할 때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는 초창기에는 9월 달에는 녹균병이 안 생깁니다.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8월, 9월 말쯤 되면은 저온기에 들어왔을 때 녹균병이 생겨요. 물론 이제 이런 되게 농약을 주면 되지만은 관찰을 잘 하셔가지고 하는데 일단은 TAB를 갖다가 기초로 해가지고 약간 넓은 데 심어놓으면은 과습에 안 걸리기 때문에 거기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로 보여요. 제가 봐서는. 그리고 이제 지금 무시 뿌리신 분 계시죠? 보면은 이제 이렇게 노랗게 뭐 먹은 잔이 보이죠? 그게 이제 알톡톡이라는 게 있거든요. 애들이 먹은 거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아주 한 2mm 정도 조그마요. 애들이 이제 먹은 자리거든요. 그게. 근데 요게 먹고 나서 누가 먹냐면 벼룩벌레. 덩어리에 노란 줄 2줄 있는 벼룩벌레가 가해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딱 보시면은 잡을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손 대는 순간에 한 톡톡 도망가기 때문에 못 잡는데 이런 것들은 뭐 잡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요. 이런 다이아톤이나 이런 것들 주게 되면은 근데 요즘은 이제 입제 농약을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 저도 이제 현장에서 많이 말씀드리지만은 입제 농약은 한 달 반 정도는 식물체에 농약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절대 숯금질해서 먹지 마시라고 이제 얘기하시는데 절대 먹으면 안 돼요. 한 달 반 정도는 식물체에 농약 성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뭐 알톡톡이나 벼룩벌레가 이게 먹어서 입을 대는 순간 죽어요. 전부 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갖다 식용으로 이용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한 한 달 반 정도는 그걸 식용으로 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 중간이지만은 그 고추잎 있잖아요. 고추잎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한테 그 사간 그 탄저병 약 쓰신 분들은 고추잎 드시면 안 돼요. 법으로 못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고추잎을 갖다가 이제 또 상용하신 분도 있는데 고추잎을 드시고 싶은 분은 고추잎 전용 고추가 또 있어요. 그걸 쓰셔야 되지. 지금 탄저병 그다음에 담배 나방 요 두 종류를 갖다가 농약하신 분은 고추잎 드시면 안 됩니다. 법으로 못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배추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도둑나방입니다. 도둑나방. 요게 이제 굴 파는 놈이거든요. 통배추 되기 전에 굴 파는 놈들. 근데 도둑나방하고 밤나방 종류가 어디 굴을 파고 들어가거든요. 요게 이제 배추 신납이나 요것들은 겉에서 먹는 거예요. 겉에서 먹고 가끔 가다가 이제 그 고추 담배나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 놈이 있긴 있는데 대부분이 도둑나방 두 종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저거는 이제 한번 들어가면은 거의 방지 못합니다. 겉에서 노약 뿌려봤자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맞질 않아요 저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추, 양배추 쪽에 많이 있는 게 파밤나방입니다. 파밤나방. 이렇게 생겼는데 저희들이 그 한 포기에서 한 15마리 잡아서 이제 비교해 보면은 색깔이 다 틀려요. 노란 놈도 있고 파란 놈도 있고 거무튀튀한 놈도 있고 그래요. 근데 자세히 이렇게 관찰해 보면 이게 같은 종자인데 변이가 심해요. 이게 색채가. 그래서 이제 담배나방이 이렇게 있는데 얘들도 이렇게 굴파고 들어가거든요. 배추에. 아까 얘기했던 도둑나방, 요 담배나방이 주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굴파기 전에 방제를 해야지 효과가 있다. 파밤나방. 그 다음에 이제 담배나방도 어쩌다가 보면은 있어요. 어쩌다 보면은. 근데 많이 없는데. 그 다음에 진딧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후반기에 아주 그 밀식돼서 나타나는 게 이제 그 복숭아 복진딧물인데, 그거는 다른 것들은 목화 진딧물 같은 거는 여기 십자가에 안 들어오는데 요 진딧물은 십자가를 엄청 좋아해요. 진딧물 자체가. 근데 진딧물이 그 알을 낳는 걸로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새끼 납니다. 새끼. 진딧물이 태어나가지고 새끼도 태어나서 일주일 내면 또 자기 새끼를 또 낳아요. 또 새끼가 또 일주일 내면 또 자기 새끼 태어나고. 그래서 한 마리가 가을 내내 여기 번식을 하면은 1000마리가 넘어요. 한 마리가 낳을 수 있는 게. 왜냐하면은 일주일 이제 보통 한 60개 나거든요. 한 번에. 한 번 여기 나면 60개 나는데 60마리가 일주일 되면 다시 또 60개 나요. 그래서 보면 이제 배추에 보면 아주 이렇게 아주 많이 나잖아요. 그죠? 보면은 아주 폭탄 맞듯이 났는데,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재워와서는 한 20일 되면은 5마리가 있으면 한 3000마리 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그 세대가 이렇게 1세대 보니까는 제가 어떻게 계산해 보니까는 한 마리가 한 1500마리 되는 거는 순식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진딧물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농약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는 방지가 될 거로 보이고요. 요거는 이제 이 텃밭 하실 분들이
텃밭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이제 농약을 좀 안 쓰고 저는 농약 안 쓰고 하는 방법은 알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수고를 더 많이 해야 되고 또 이제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돼서 이제 잘 안 해서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식초 가지고 거의 진균을 방지하거든요. 많지 않으니까 식초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식초를 갖다가 5배 내지 10배. 근데 이제 뿌릴 때는 항상 실험 살포를 해보셔야 돼.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겪은 건데, 식초가 이제 남성분들 잘 모르시는데 식초 2배 식초 4배 식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여성분들은 잘 알 거예요. 2배 식초가 좀 진하구나. 근데 이제 남성분은 잘 몰라요. 그냥 여기 5배 내지 10배 타라 해서 주니까 다 탔어. 죽었어. 근데 나보고 항의하는 거야. 왜 죽었냐고. 근데 이제 보니까는 이제, 근데 식초가 왜 식초인지 아시죠? 초산 때문에 그러죠? 초산이 몇 프로 들어있어요, 식초가? 초산량이 이제 보통 일반 식초는 보통 한 16% 들어있어요. 16%. 근데 2배 식초는 34, 4배 식초는 60, 한 4, 5 정도 되더라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보면은. 근데 이제 빙초산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빙초산은 화학적으로 합성해 놓은 거예요. 그건 저기 일반 식초가 아닙니다. 그래서 친환경 하시는 분들은 원래 빙초산을 못 쓰도록 되어 있어요, 법으로. 그래서 이제 빙초산 같은 경우는 10배로 타가지고 이렇게 그 풀에다 주면 풀이 다 타버리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저기 식초를 10배로 타서 줘라 했는데 400식초를 10배로 타면 다 죽죠, 식물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콩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이제 노린재 그 방제약을 요청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경상북도 기술원에서 발표했던 내용인데, 사과나무에 노린재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는 방제를 갖다가 이제 크레졸 가지고 하는데 5m 간격으로 크레졸 통을 갖다가 놓으면은 진드물이 거의 다 도망가 버려요, 냄새 싫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사실 친환경 하는 방법이거든요. 콩 하시는 분들은 워낙 몇천 평 하시면 안 되겠지만은 조금 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이제 이거 1000배를 타서 돼요. 2000배로 돼 있는데 타가지고 5m 간격으로 이렇게 통을 놔주면은 노린재가 도망가더라. 근데 이 콩깍지 그냥 놔두면은 노린재 한 15마리 붙으면은 한 나무는 거의 하나도 수확을 못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가을 수확할 때 가서 보면은 이 콩깍지에 보면 구멍이 하나씩 다 뚫려 있어요. 노린재가 구멍을 뚫고서 다 콕집을 해가지고 거의 빈깍지는 않거든요. 이제 이런 것도 있더라. 그러면 탄저병 여기 나와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이제 아주 잘 하셔야 돼요. 차염소산 나트륨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락스입니다. 락스가 약간 고독성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숟갈 정도 먹으면 사람 죽어요. 근데 이제 가정용으로 쓸 수 있게 돼 있지만은, 그래서 요거 만약에 이제 이걸 이용하신다면은 실험 살포를 꼭 하셔야 돼. 내가 100배로 탔다, 200배로 탔다. 그러면 한 나무에다 한번 뿌려 보셔야 돼. 그래서 이제 괜찮구나, 방제 효과가 있구나 그러면은 그때 쓰시면은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 재배하시는 분들이 고자리 선충에 이제 질문을 많이 해오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은행질 분명 효과가 있는데,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는 죽이지 못하는데 뿌려놓고 3일 되면 딱 없어져요. 벌레들이 거기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죽이지 않지만은 깊이 효과는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여기까지 여기 말씀을 드리고 질문이 혹시 있으면은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 여기서 끝이 나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예. 근데 뭐 염색체가 네. 여자남자도 방어력 사격 같은 뭐 24개라는 거는 염색체가 수가 줄어든 거예요? 저기 염색체가 이게 23땅인데 23땅 맞죠? 맞죠? 23땅인데 이제 22개 염색체는 이제 그냥 근데 마지막 염색체는 성 염색체라래. XX 이렇게 표시된 염색체 나오는데 이거는 XX는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XY가 되면은 남성인데 이번에 그 저기 올림픽 때 올림픽 때 보니까는 권투 선수가 외형은 여자인데 그 저기 염색체 검사했더니 남성이 XY야. 그 두 사람이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 뭐 외형 봐서는 여자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냥 통과돼서 이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금메달 땄는데 근데 그 환경 호르몬이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염색체가 이제 염기를 갖다 이렇게 쭉 연결돼 있거든요. 30만 개 정도 염기가 있어요. 염색체에 있는데 환경 호르몬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염기를 갖다 순서를 바뀌는 수가 있어요. 순서 바뀌면은 뭐 기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운 증후군은 성 염색체 하나가 더 늘어난 거예요. XX가 되는데 XXX예요. 우리 검사해 보면은 이렇게 이제 여기 길에 다니다 보면은 약간 이게 퉁퉁하면서 약간 이제 빠리빠리하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다운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약 1% 미만이에요. 그런 저기 어떤 그 염색체 이상이나 아니면 기형으로 태어나는 확률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가 넘는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공업화 과정을 많이 겪었잖아요 지금요. 그러면서 공기라든가 주변 환경이라든가 또 우리가 먹고 사는 환경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저기 그 사천시 그 덮어 입고 나오시는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에서 제가 발췌를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건 이제 세미나 가지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기형률이 유럽의 한 5배 그래서 이제 그 제초제 중에서 보통 우리가 근산이 많이 쓰잖아요. 근산이 글라신 다 똑같은 거거든요. 글라신 액제, 근산 액제 이게 성분을 갖다가 보면 똑같아요. 성분이.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잡초를 죽이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은 이 밭에는 못 쓰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밭에 쓰게 되면은 그 성분이 일반 우리가 먹는데도 올라갈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막 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이제 글리포세이트나 글리포세이드 아모늄 보통 그렇거든요. 거기에 성분이. 이 글리포세이드가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이에요. 이게 이제 그 미국의 신젠타 그 회사에서 만든 공약이거든요. 이제 세계적으로 신젠타라는 그룹은 우리나라 그 저기 예산만큼 많이 버는 회사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그 회사 건데 환경적으로는 엄청 안 좋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회사가 만든 좀 시간이 괜찮은가요? 여기 보통 이제 이제 콩 같은 경우 우리가 작업률이 한 10%가 안 되거든요. 나머지 GMO 콩을 사다 먹어요. GMO 콩이라는 거는 뭐 아시겠지만은 미국이나 아니면 뭐 중남이나 남미국 같은 데는
농장이 뭐 한 20km 이렇게 크거든요. 뭐 조그만 농사가 아니니까는 뭐 한 하루 종일 가야 되는 그런 넓이에 이제 콩을 이렇게 심어놓고서 제초제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만들어 놓은 게 GMO 콩을 만들어 가지고 제초제는 아무리 뿌려도 콩을 다 살게 만들어 놔요. 그게 뭐로 GMO 콩인데 우리가 이제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GMO 농산물을 자랑스럽게도 제일 많이 먹는 나라예요. 세계적으로. 없으니까 콩이 10%가 안 되거든요, 작물들이. 그래서 이제 현장을 취재해 보면은 그 20km라는 그 큰 농장에 옛날에는 주변에 그 마을들이 이렇게 평온하게 살았는데 거기다 제초제 콩 심어놓고 제초제 계속 뿌려대니까는 처음에 생긴 게 괴기들부터 생기는 거예요. 거기. 그 다음에 생기는 게 암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제 글리포세이트 아모늄, 글리포시네이트 뭐 이렇게 막 써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저 개인적으로 잘 안 쓰다 그랬는데 저도 이번에 그 들깨 농사 제가 이제 250평 농사 짓는데 제가 썼어요, 사실은. 썼는데 이제 어제 여기 이제 순치기 해왔거든요. 근데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 제가 뿌렸거든요. 들깨 농사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제초하는 방법 가장 쉬운 게 뭐냐 하면은 이건 자기 원화는 아니거든요. 들깨 심어놓고요. 모종을 심어놓고 나서 그리고 한 20일 내버려 둬요. 그러면 잡초 쫙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뭐야 퀴스타 같은 경우는 글리포세이트 아모늄 MCPA라는 농약이 두 가지 섞여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글리포세이트 아모늄 같은 경우는 화분과 잡초를 죽여. MCPA 같은 경우는 광엽 잡초를 죽이는 거예요. 그걸 합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하다가 딱 한 번 지나갔는데 전멸했어. 저기 뭐야 들깨는 이만큼 컸죠? 그 밑에는 이제 잡초잖아요. 근데 딱 한 번 주니까는 말끔해졌어. 근데 또 밀가루나 뭐 같은 것도 옛날에는 방부제를 쳐서 미국에서나 뭐 외국에서 주워가지고 한 달씩 걸려도 저기 썩지 않는데 요즘은 레이저로 뿌린다는데 레이저로 하면 그 DNA가 파괴되나요? 아니면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요. 이제 밀가루 같은 경우도 GMO 밀가루가 많거든요 지금요. 근데 이제 안만 내려도 곰팡이도 안 나잖아요. 한 달씩 내려도 밖에 내려도 곰팡이 안 나요. 예, 제가 이제 시험을 했던 걸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밀 그 건빵 있잖아요. 그거하고 일반 건빵을 이게 서랍에다 놔뒀어요. 그냥 한 달 내내 놔뒀어요. 곰팡이 안 나요. 근데 우리밀 건빵이 한 15일 되니까 곰팡이가 새파랗게 했는데 우리 일반 건빵은 아주 그냥 저기 뭐야 그대로 있어 다울기가. 그래서 무슨 차이가? 그래서 이제 봤더니 방부제 성분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더니. 소장님. 요즘 방부제 비싸서 안 하면 레이저로 씌우는데 레이저를 씌우면 더 오래 가는 건가요? 아 예. 레이저를 씌우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보통 CA 저장을 많이 하는데요. 저기 호흡을 못하게 이제 보통 산소가 있어야 호흡이 되잖아요. 산소량을 갖다가 재료로 만들어 가지고 보통 저장을 하거든요. 그거 갖다 CA 저장이라고 그러는데 혹시 저기 지원센터에 오시면 제가 저하고 저기 얘기하셔도 되고요. 한번 오시고요. 정해진 시간이 있어가지고 하나만요.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고추잎 늦게까지도 먹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예. 소멸 때까지. 예. 고추는 그 지장이 안 먹어도 상관이 고추는 괜찮은 걸로 돼 있어요. 없나요? 아니 그 저기 그게 이제 그 PLS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2019년부터 이제 시행이 된 건데 PLS. 이거는 이제
농약 안전 사용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은 거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제가 오시면 제가 저기 얘서 저기 못 주게 돼 있구나.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안 됐을 때까지 소리 온 뒤에도 못 먹는 거. 네, 먹지 말아. 식용으로 쓰지 말아라. 고추는 괜찮은 거든지. 네, 괜찮다고 그래요. 음양이 많이 먹었는데 약을 줬을 때 뭘로 네. 약을 줬을 때 약간 그저 농약 성분이 얼마나 시켜줘야 되냐. 이 반감기를 계산하려면은 한번 오세요. 제가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고 지금 이제 제가 이제 한 40분에 끝내려고 그러는데 조금 이제 질의응답 시간 5분 가려고 그랬었는데 네. 네, 네, 네. 모두사.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병이 좀 덜하고 이제 그러는데, 네, 오늘 저기 조원님들 궁금하신 거 많으실 텐데 저희가 또 다른 행사가 좀 있어서 궁금하신 거는 우리 시동희 소장님이 영농자재센터에 언제든지 매일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는 네, 언제든지 가셔갖고 아니면 전화로 물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 궁금하신 거 많으신데 네, 알찬 강의를 우리 해주시는 우리 신동희 소장님께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배추모종 배부는 다음 주 월요일 19일까지 우리 사전 신청하신 조합원님들은 24일날 다음 주 토요일이죠. 24일날 그 경제지원센터에서 수령이 가능하시고 정식 배부는 다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인 28일과 29일에 걸쳐서 조합원님들 안내 다시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신청하실 분들은 나가시면서 조합원님들께서 나가실 때 우리 직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다음 주 토요일날 사전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배추 영농 재배 교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